그 116페이지에 용도 구역이라고 있잖아요. 얘들은 시험을 주로 낼 때 강론으로 내기보다는 용도 구역 전체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낼 확률이 높아요. 개념을 보면 용도 구역이라 하면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거기도 강화 또는 뭐하여?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을 도모하며 토지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니 다 끝났어요. 이제 찾아서 줄칠락 하는데 다 끝났어요. 우리는 잔치는 끝났어. 중요한 거 다 지나갔어요. 아주 중요한 거 두 마디 지나갔어요. 자, 116페이지 맨 위에 넉 줄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얘들은 용도 구역, 좀 전에 한 게 용도 지구.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이렇게 강론으로 배우고 나면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맨 앞에 배우는 거 있잖아요. 18페이지 안 볼래요? 18페이지. 우리 그 18페이지가 하단에 용어정의 아니요. 그 용어정의를 따로 미리 하면 골병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1번에 광역도시 배웠잖아요. 그래서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배웠고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6번에 입지 지구단위는 좀 이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은 16번 보세요. 21페이지에 21페이지 16번 보면 용도 지역, 17번이 용도 지구, 18번이 용도 구역, 뭐 개발 물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리 이걸 안 배운 걸 하면 얘가 힘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강론을 다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앞에 딱 같이 딱 용어를 배우면 그때 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구역은 왜 또 만들었냐 했더니 쟤하고 얘 가지고 달성할 수 없는 목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과 지구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려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구역, 지구, 지역들 하면 얘들이라는 거 항상 떠올라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딱 6개 나올 때 야들이 압축한 거거든. 그러면 지역, 지구 지정하는 절차하고 용도 구역들 지정하는 절차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시험에는 기출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이 기본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실제 나왔거든.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는 거. 자, 쟤네들 지정권자하고 야들 지정권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엄청 달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살짝 왜? 개발제한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가지고 자꾸 학생들이 어디 가서 뭘 받겠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 지금 제가 4월달 기준으로 개정된 법을 확인을 다 했고 또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데 그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권자가 뭐 장관이 아닌 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론 들어와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쪽에 가보면 여전히 국토교통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대로 가 외우면 되니까 혹시 그래서 제가 바뀐 거 있으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출력해서 줘요. 다 주니까 그 우리 시험에 맞춰서 그 우리 이 법이 또 뭐 언제 바뀌었냐면 올해가 2018년이죠. 2018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바꾸는 법이 또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면 안 되지. 우리 시험은 10월 달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 전에 바뀐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바뀐 기준으로 자꾸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개정된 입법돼서 개정된 것들이 여러 개 올라가거든요. 법제처에 보면은 날짜 확인 안 하고 제일 늦게 바뀌는 걸 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우리 시험과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과 관계 있는 그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거든. 용도 구역이 5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책 보면은 116번에 1번이 무슨 구역? 자, 1번이 개발. 왜 이거를 3개를 한 판에 펼쳐 놓냐면 이걸 익숙하셔야 돼요. 눈에 항상 같이. 자, 아까 용도 지구들 중에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예? 개발제한구역에만 지정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집단 취락지구.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 안에 행위 제한은 뭘로 한다고? 그러니까 급한 대로 개특법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조치법. 자, 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꼭 명심할 점 몇 가지 있어요. 반드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건 알죠, 우리. 야만 지정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러면 틀려버려. 그러면서 하나, 가면서 막 연필을 가면서 막 얘기 좀 하게요. 편안하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저식이 마음 급한 사람 지는 게임이거든, 이게. 그냥 떳하게 머릿속에 잘 정리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걸 지정한다. 요 지정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할 목적도 있지만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국방부 요청받아서 하면 이놈만 꼭 기억하셔요. 5개 중에 국방부 요청받아 지정한 놈은 이놈밖에 없어. 우리 아는 그린벨트요. 오케이?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제한이 있죠.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 그 얘기는 자 용도구역 지구 지역이잖아요. 얘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이 법이 무슨 법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법이냐고.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이름도 못 외우네. 큰일 났네.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는 거하고 개념 등은 국토법령에 있는데 개별적 허가 대상이라고 규정한 건 없다 이 말이요. 이걸 규정하려고 따로 법 만들어라 이 말이요.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따로 법 만들어야 돼요. 그때 만들어진 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외운 이 법이라고. 이 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그럼 이거 하나만.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 딱 줄치고 이렇게 초볼 지식을 알고 책을 보는 게 훨 편하다 이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절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이 확보된대요. 좋은 거네. 그런데 이게 지정해 줄까 그러면 안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자 거기 줄지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거기도 줄치고. 그럼 그 4줄 중에는 딱 3군데요. 국방부 장관은 줄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요청 줄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외에는 고려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뭘로 정한다고? 법률로. 따로 법률로 정할 때 그때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 그렇지?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총기를 또 확인하는 또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거기서는 무슨 법 적용한대요? 농림법, 농지법. 무슨 법이요? 농지법? 105페이지 보세요. 이 빗나가도 이렇게 빗나가나? 105페이지 문제 밑에 보면은 그것도 이 농공단지 동그라미 해가지고 막 거시기 해가지고 막 산개법 그죠? 일주일 만에 우려가 현실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농공단지 모르면 꼭 농지법 적용한다고 대답을 할 거다. 그 다음 주 바로 농지법. 농지법이라 그러는 사람 총기 있는 사람이 농림법이라는 사람 아까 들었잖아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오셔요. 116페이지로. 에이구. 그러면 하나 재생의 기회를 줄게요. 농림지역 중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곳에서는 무슨 법 적용?
농지법. 보전산지 안에서는 산지법 없다니까 그러네요. 산지관리법이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 묶이면 무슨 법? 수도법.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묶이면? 그건 좀 되네요. 문화재 보호법. 자, 자연공원 묶이면? 자연공원법. 그냥 비장의 카드. 수산자원 보호구역 묶이면?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용하는 건 무슨 법? 개특법. 영역만 바뀌면 입이 꽉 막혀요. 자, 지금 여기 온 겁니다. 뭐 공부 별거 없다니까. 내가 여러분 있잖아요. 강의를 진짜 이게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공부 진짜 미친 듯이 할 게 아니구나. 강의를 학생들이 소화시킬 양을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그래서 미친 듯이 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그죠? 요거 하나라도 잘 외우고 가야 된다. 이렇게 찬찬히. 그래야 뭔가 하나씩 알고 간다니까. 자, 개발제한구역에 적용하려고 별도로 만드는 법이 있다 이 말이요. 그때 만드는 법이 뭐냐고요?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이란 단어는 외웠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조치하려고 만들어진 법이다. 줄여서 무슨 법? 개발법이 아니고 개특법이라니까. 개발법은 2장이에요. 2장. 도시개발법 따로 배운다고. 개발을 제한하는 법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오죠. 요 놈은 또 주의해야 돼요. 요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 이건 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수업을 하고 원고를 쓰지만 참 인생 귀한 시간 아니요. 한번 왔다가 가면서 이렇게 범위를 주는 게 인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쯤 왔다 이렇게 점점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거나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러죠? 그 미친놈들이지. 누가 지정하는지 우리하고 뭔 관계 있다고. 그죠? 시험 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러니까 한 번으로 쭉 해야 되지. 2번, 3번 외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 말이요. 이 무의미한 짓을. 그러죠? 이게 진짜 시험용 아니에요. 아무 소용도 없거든. 이 안에 차라리 뭘 지을 수 있냐 외우는 건 이해가 가도.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X,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 자, 그 다음에, 거기 서지 말고. 이 안에들이 이거 지정했잖아요. 이 안에 또 뭐 금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요. 이 행위 제한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 야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야도 따로 법률 만들으라고. 얘도 따로 법률 만들으라고 조례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1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줄치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또 시민의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때 줄치는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가로 2번 행위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뭘로 정한다? 법률 정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법이 가로 속에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문에서 따로 법률로 만들어라 하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조문을 실천하려고 만든 법들이라 이 말이야. 도시 자연 공원구역 안에 지정된 데 땅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걸 지을 수 있냐 알아보려면 무슨 법 봐야 된다고?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하면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게 외워질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거 끝내 시험장 갈 때까지 못 외운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세요. 2장 넘어가고 자 121페이지 4번은 또 무슨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시가와 저조구역 건너뛰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건너뛰고 일단 자 네 번째가 무슨 구역?
그렇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요 놈은요, 수산자원 아니요, 바다, 공유수면, 따라서 해양, 수산부 장관만 지정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요것도 행위제한이죠, 행위제한. 따로 법률로 정하라. 자, 이때 만들어진 이 법은 무슨 법일까? 그러죠. 우리 이거 지난주에 한 거라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도 수산자원 보호구역 묶여버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그렇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 1번 해양수산부 장관은 줄치고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나 그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어야 지정한다. 행위제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래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 법률이 정한 바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때 적용하는 법은 꼭 외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넣은 거예요. 무슨 법?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그러면 자, 한 장 또 넘어가세요. 다섯 번째가 무슨 구역? 자, 왜 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왜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순서를 건너뛰고 세 놈부터 마무리했을까? 요 세 놈 있죠? 얘들은 여기서 끝이란 얘기예요. 더 이상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각각 개별 법률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개별 법률의 내용은 시험을 못 내지. 그죠? 우리 공법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적용할 개별 법 제목만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구역 5개라도 우리가 개별 그 구체적 내용은 시가화, 조정구역하고 입주규제 이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용도구역을 낼 때는 전반적인 내용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그러면서 이걸 지정권자 바꿔버리고 법 이름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주인 좀 이따 해야 되니까 다시 시가와 조정구역 돌아오세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딱 돌아와 놓고 이것도 이제 117페이지에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는 말입니다. 얘가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국가계획하고 연계해서 좀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이게 자 아니 줄은 이따 치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뭔지 몰라도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예외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걸 자꾸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걸 조정하려고. 그래서 주로 자 자꾸 발전되는 게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이 무질서하게 팽창이 되면 도시 기능을 못하니까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일부를 시가화되는 걸 일정 기간 못하게 유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되는 걸 뭐 하려고? 유보, 좀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멈춰서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짜서 계획도시 만들려고. 그래서 반드시 외울 게 시가와 유보 기간이 있거든. 이게 짧게는 5년, 길게는 요 사이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몇 년 시가와 조정구역 정한다 이 말이요.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 유보 기간 정해준다는 얘기지. 그때 유보 잔다. 신경 좀 써라. 가만히 있어라. 너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니하고 나하고 말아야지. 그럼. 인물은 잘생겼는데 졸면 아깝잖아. 그래도 야 둘이는 진짜 졸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꼭 굳이 책상을 두 개를 탁 들여놓고 앉은 거 보세요. 둘이 딱 앉아가지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뭐들라 그러냐. 세상 각박한 세상에 좀 가까이 같이 앉지. 이렇게 한번 웃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웃고 가야 잠이 확 깨지. 너 일로 올래? 또 사이를 또 흔들어 놓고 이렇게 이러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시가와 조정구역, 이제 말해놓고 내가 좀 조금 민망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유보기간 정해줘요. 그래서, 자, 만약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서울시에서 지정할 때 외곽을 유보기간을 3년 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지?
25년도. 짧으면 5년, 길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년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정할 수 있어 없어요? 가능하거든. 그래서 15년을 정했다 쳐요. 유보기간을. 그럼 15년 동안은 유보기 15년 시가와 조정구역 묶였잖아요. 이 동네에. 이 동네는 우리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일하게 국토법령에 직접 허가 대상이 규정돼 있어. 다른 것들은 따로 법률 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독자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요. 우리 시험 범위니까 국토법령에서 직접 여기다가 이런 것들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다 이 말이요. 그 허가 대상 몇 가지 있지요. 그거만 허가받으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면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게 단어가 그렇게 됐잖아요. 시가와 유보하는 기간 외우고 지정권자 정리해놓고 허가 대상 2개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건 독특한 게 딱 오늘이 15년째 됐다 쳐요. 오늘 지정한 지가 유보기간이 딱 끝나잖아요. 다음 날 자동으로 풀려버려요. 해제해야 되는데 얘들은 해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유보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다음 날 자동으로 풀린다 이 말이에요. 자동으로 풀려버려요. 고시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 했겠다. 유보기간 외웠겠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 몇 가지만 외우면 되지. 자, 1번 시도지사는 밑줄 쫙 하고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얘기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하기 위해 자, 거기 줄 쳐야지. 짧게는 몇 년? 5년. 길게는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이라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 다만 국가계획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어디를 보냐면 동그라미 3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위 일에 따른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그 다음날 주의해야 돼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서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 풀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희한한 게 답이었다니까. 이게 공법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자, 다음날 풀려버리잖아요? 풀린 사실을 고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국토교통부 시도지사는 띠리 그 다음 주에 보면 그 시도지사가 그 관보나 공보에 게재야 맨 끝에 줄에 그 사실을 뭐 해야 한다? 고시할 필요 없다고 한 게 답이었다니까. 이게 일일이 다 줄 쳐줘야 되니까. 자, 여러분요. 왜 우리 자동으로 풀리는 거 좀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났잖아 오늘. 다음 날부터 풀린다며요. 그 사실을 자 해제됐다는 사실을 고시한다 안 한다? 고시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시할 필요는 없다. 다 답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건 답이에요 그냥 보면. 그 다음 행위제한 봅니다. 가로 2번에 1.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 나오죠. 무슨 사업이요? 그럼 이거는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네? 공적인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떡할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방상 줄치고 또는 공익상 줄쳐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나 말이 참 어렵네. 여러분 지금 국방상 공익상 나왔죠?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국방상 목적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런 국방부 요청으로 공익상 지정할 수 있나요? 그걸 왜 그렇게 갖다 붙이지? 그래가지고 자꾸 시험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시험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국방상 공익상이라는 단어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5개 중에
국방부 요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개발 약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시기를 신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방부 공의상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놈은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냐면은 시가와 조정구역 묶였죠. 묶여버리면 공적인 이 사업이라도 사적인 게 아니고 못한다고. 이 도시군계획 사업은 어떤 거냐?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시설 사업도 있다고.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이런 공적 사업조차도 못하는 곳이요, 이곳이. 그러니까 그린벨트보다 규제가 몇 배나 센 거라니까. 껍데기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서 그렇지. 자, 일단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공적인 도로 같은 거 설치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좀 전에 나온 거 뭐냐? 그래도 아무리 시가와 조정구역 묶여도 군사용 작전도로 같은 거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서 관련 부처에서 요청 들어온다니까? 이 군사용 도로 만들면 안 돼?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거는 괜찮겠네 하고 인정하는 것에 하나여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국방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자꾸 시험을 낼 때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내는 거야. 듣고 있어요 지금? 비상사태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러다가 얼떨결에 남북 통일될 수가 있다. 통일은 새벽에 도둑 들어듯이 살짝 들을 수도 있다고. 얼떨결에. 지금 그 위에서는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각국의 정부기관 수장들이 만나서 난리 나서 스웨덴에서 만나고 뭐 어디서 만나고 어느 순간 말이지 판문점에서 대통령 둘이 만나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뭐 저쩌고 하다가 하고 이게 또 하고 이러다가 막 통일돼가지고 북한에 땅 투기하러 가고 막. 여러분 북한 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안 해봤잖아요. 그러죠? 그럼 남북 통일되면 북한 땅 투기하러 가면 되겠네. 얼마나 수십 년 단련된 복부인 아줌매들 있잖아요. 공인중 회사들 정예요원들 있잖아요. 1년에 만 몇천 명이 배출한 정예요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 북으로 파견 갈 거 아니야? 그죠? 개포동 봤죠 뉴스 어제. 개포동 4시간 줄 서가지고 모델하우스 들어간다는 거. 당첨되면 3억 번다는 거. 난리 났어. 그 현금 1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들라 그렇게 가는지 당초에. 대출 안 해주는 거 그거 중도금하고 계약금 대출 못 해주게 막아버렸다니까요. 거의 대충해서 한 10억 정도는 현금 필요하다는데 당첨돼도 그놈들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요 이제. 언론이 띄어놨는데 그럼 이제 다 죽어 MB 가족들처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작전 따가지고 북한 통일될 대비해서 북한을 땅 투기 대상으로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북한 땅을 어떻게 땅 투기할지 지도 펼쳐놓고 자세히 보면요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사면 돼요. 의주, 신의주 있죠 신의주. 거기 땅 사면 왔다요. 네 진짜 얘기해 줍니다 진짜 신의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방상 공익상 목적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로. 오케이.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한 놈 뭐요? 딱 대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묶였죠. 그러면 일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런데 도시군계획 사업조차 못하는데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지요.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 장관이 국토교통부 요청한다니까. 그럴 때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정도는 괜찮겠네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일체 아무것도 못하는데 공적인 도시군계획 사업조차도 못하는데 예외로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관련 부처 장관이 요청한다니까.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정도라면 지정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니. 국방상 공익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되다. 9좀 오래 간다 이거.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계획 사업은 이라고 됐죠? 도시군계획 사업이 공적 사업이거든.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은 벌써 됐으니까. 뭐 다음 달에 하고 또 10월 달까지 38번을 반복할 텐데 뭐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허가 대상 있나요? 요건 이제 사적인 거.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사적인 거.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부터 줄쳐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 운수 뭘 받아서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이제부터 한 장 넘어가면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엇,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까지 나오죠. 이제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열거됐다 이 말이야. 열거를 하고 있다. 이걸 열거주의다 이렇게 하거든. 자, 기역부터 어디까지? 티읕까지 허가 대상이어요. 여기 정한 것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너무 많죠. 근데 니은부터 보면은 디귿부터 마을 공동시설, 공익, 공용, 광공업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개인적인 거 아니요. 그래서 기역, 니은만 알면 돼요. 다행이지. 기역, 농업, 임업, 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에 건축물 시설 나오죠. 자, 축사 같은 거, 걸음사 놓는 퇴비사, 물로 된 저 퇴비를 액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왜 퇴비잖아, 퇴비. 걸음. 그 다음 누에고치 키우는 잠실, 물고기 양어장, 창고, 생산시설, 관리건축물 나오죠. 얘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농업, 임업, 업용 건축물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축사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설치할 때 허가 받고 안 받고? 누구한테? 여러분들은 대답할 생각 안 하고 손부터 움직여요. 그럼 내 눈치 보면 손부터 이렇게. 그리고 대답하니까 뭐라고 하냐. 시도지사요. 그리고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걔들은 지정권자입니다. 허가권자 특별시 등등 시장 운수. 자, 이제 이 얘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묶였죠. 그러면 이 안에 땅 가진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허가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축사나 퇴비사나 잠실, 양어장, 창고 이런 농사용 시설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주택 부속 건축물 건축이라고 돼 있죠. A, 주택의 증축만 허가받음 하여 줄치고 기존 주택 면적 포함해서 얼마 이하? 100. 그러면 여러분요 15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했죠? 그러면 이 안에 A라는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쳐요. 그러면 주택은 뭐만 할 수 있다고? 증축이니까 신축은 택도 없는 거예요. 증축만. 그리고 만약 기존 주택의 면적이 80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5년 동안 20제곱미터까지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 넘지 말라고. 100. 다 합쳐서 얼마? 100 이하. 자, 그러면 새로 주택 짓는 건 될까요? 안 돼.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속 건축물의 건축은 됩니다. 그래봐야 딸랑 33 이하 10평.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무시무시한 제도가 15년 유보기간 정했다 쳐요. 15년 동안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묶여버렸어. 그러면 15년 동안에 공적인 도시군계획 사업도 못한다고. 개발사업, 재개발 일체 못해요. 공원 녹지도 못 만든다니까. 그런데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거 있죠? 그것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적인 거는 농업, 임업, 업용, 축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만 설치하라. 그 다음에 주택의 증축만 얼마까지? 100. 기존 거 다 포함해서. 부속 건축물은 건축이지만 새로 지어봤자 딸랑 33. 133. 그러면 주택 외에 증축은 한 평도 못하고 그러죠? 주택도 신축은 안 되고 뭐만 증축만 되고 아무것도 못해. 만약에 15년 유보기간인데 100제곱미터 넘는 주택이 있다. 뭐 좀 큰 건데 그러면 한 평도 안 돼요. 15년 동안. 그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다가 부속 건물 10평 딸랑 지어가지고 뭐 흑염소고기나 팔고 뭐 그러면 되겠네. 경치 좋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린벨트에 토종 백숙 팔고, 애지간한 뭐 계곡은 그 식당 주인 거요? 여름에 가보면 난 미쳤다고 봐요. 그잖아요. 무슨 계곡 가면 계곡에 다 식당 주인들이 평상 갖다 놓고 돈 다 받아 먹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고. 법이 다 죽었지. 그럼 명박이를 가다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요? 갑자기 또 훅 하네. 여름에 가봐봐요. 그 평상 계곡마다 다 이게 왜 개인 땅이라고 그래. 지구들 아니요 그거. 그러죠? 그러니까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뒷돈 먹고 일단 뒷돈 먹기 전에 백숙부터 한 마리 먹고 그 다음에 백숙을 먹으려고 갈랐더니 그 안에 돈다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누리 봉다리 감아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주방에서 쓰는 거 뭐요? 비누리 랩 이런 거 돈 5만짜리 감아가지고 백숙 뱃속에다 갈라서 넣는 거야. 먹다가 이렇게 뭐 쓱 해서 주머니 넣고 가고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처먹었으니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욱하네 또. 안 먹었을까? 담당 공무원들이? 눈빛이 당연한 걸 왜 묻냐는 눈빛이.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딱 나오면 몇 가지 할 것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시험용.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유보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년. 요 사이에서만 정해야 된다. 자, 유보기간 동안 15년 정했다 치면 자, 공적인 도시군 계획사업도 못하는데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사업에 하나에만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게 뭐냐?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축사 등 이런 것들만. 주택의 증축만 얼마까지? 100. 부속 건축물 새로 짓는 건 323. 자, 여기까지만 외우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유보기간이 끝났다. 다음날 자동으로 풀려요? 풀린 사실을 고시한다 안 한다? 오케이. 이거 다 풀리는 거지 그럼 시험에. 자, 그럼 이제 어딜 보냐면은 120페이지 하단에 가로 4번에 독특한 게 있어요. 특별시 등등 시장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뭐 할 수 없대요. 120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거 나오죠. 요런 독특한 제도가 이렇게 자 보면 특별시 등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서 박스에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오늘은 1번은 이해 안 되니까 2번만. 다음에 해당하는 축사 설치라고 되어 있죠. 한 가구당 가로 건너뛰고 기존 축사 면적 포함해서 얼마 이하? 390평 이하의 축사 설치하는 것들은 경미한 거로 보는 거거든. 자, 오른쪽에 퇴비사, 거름사 놓는 가구당 얼마 이하? 100. 잠실 누이꽃이 뽕나무밭 면적 2000, 뽕나무 1800주당 50, 뽕나무 세다가 늙어 죽어버립니다. 뽕나무 한 그루, 뽕나무 두 그루 해야 되니까. 1800그루당 얼마? 50. 그 다음에 창고 설치 관리 건축물 해놓고 기존 토지면 0.5% 이하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이제 면적은 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지금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관리 건축물 나오잖아요. 야들은 허가 대상 이하 아니요? 인데, 자, 만약에 축사를 가구당 300 이하다. 퇴비사를 100 이하로 작은 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허가 받는겨, 안 받는겨? 여기 300, 150 이하 이 경미한 축사, 퇴비사 등은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말을 좀 해보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허가권자한테 갔어요. 뱃속에 돈다발이 없어도 허가를 해주라는 얘기지. 그죠? 허가를 안 받는 게 아니고 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권자 노하면 안 된다고. 근데 시험에는 300 이하에 뭐 100 이하에 해놓고 경미한 시설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허가를 받긴 받아야지. 근데 허가를 신청했을 때 거부하면 안 되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 말이야. 거부하지 마라. 봉투 없어도 허가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옆에다가 막 쓰네요. 거부하면 안 된다. 허가는 받긴 받아야 한다. 그러죠? 그런데 요거를 살짝 응용해서 축사를 가구당 300 이하의 축사는 경미한 걸로 신고만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내는 거야. 꼭 명심할 점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신고 대상 자체가 없어. 오케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122페이지에 또 제목이 입지 규제 최소. 이 제목은 100번 봐도 잘못 따른 것 같은데 제목 자체만으로 보면 보세요. 여기 개발을 제한하고 도시의 자연공원을 묶고 시가화를 조정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근데 입지 건물주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 이게 의미 없어요. 거점 도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가장 진짜 이거 얘들기 좋은 데가 우리 영등포역이라니까. 영등포역 보면 일반 기차도 지나가고 무궁화도 지나가고 KTX도 지나간다며요. 그 다음에 광역버스 지나가고 일반 버스 택시만 다 지나간다니까. 일반 전철 지나가고. 요런 데 보면 또 영등포역 뒤에 가면 아직도 노후불량 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맞은편에 공장들도 있네. 물레동 철공소 이런 데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러죠. 이런 데를 하나의 지역 거점 도시 육성하는 게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점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하거든. 요 안에 행위 제한은 여기들처럼 뭐 조례로 한다든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게 아니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했죠. 거기 적용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걸 짠다 이 말이야. 그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걸 못 지게 해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행위자는 뭘로 하냐? 따로 법률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안 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러면 주로 얘는 어딜 대상으로 지정하지 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있죠? 이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행위제한 누가 지정한지 몇 가지만. 얘는 아직도 요 자체 가지고로 시험을 낸 적이 없어. 3년 됐는데 세게 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시험 나오더라도 가볍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들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치고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정진시켜가지고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뭘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박스 5개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대로 써먹은 적은 없거든 아직도. 그러면 이 중에 답이 될 것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제일, 이거는 지구단위 할 때 한번 써먹었거든. 3개 이상 노선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나오잖아요. 그 영등포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몇 킬로 이내? 1km. 이걸 2개 이상 바꾸면 안 되고 3km로 바꾸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몇 킬로 이내? 이내라면 뭘로 지정? 떠들어야 돼.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누가 지정한다고요? 그러지. 그러면 야는 너무 눈에 띄니까 출제한 놈이 허를 찔러서 기억을 틀리게 낼 수 있지. 야는 맞게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나오죠. 뭐에 따른? 그런데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이라고 하면 안 되지. 깔끔하니 막 거시기 해버린다니까. 쓰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참아야 되는 거 그때. 그 다음 니어는 틀리게 할 수가 없어.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등등등 지역 거점 역할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 안 할 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억 뒤것 제일 중요하고 기억이 무슨 계획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서 리어를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동그라미, 공업지역 동그라미로 정비가 시작. 자, 그래서 아까 왜 영등포 주역 뒤에 노후된 단독주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공장도 있다고. 이런 데를 대상으로. 근데 나 같으면 여기다가 주거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벌써 개발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주거, 공업. 그 다음에 그 미험 끝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러니까 니은하고 미험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겨.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셋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뭐. 이렇게 알고 가면 너무 쉽지 않은 답이 다 부룩부룩 보이니까. 자, 세계 이상 노선 교차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그 다음에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그러면서 이 5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뭘로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런 단어가 익숙할 때 문제 풀리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죠. 그럼요. 그 위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로 2번
입지기지 세수구역 계획 수립 보세요. 입지기지 세수구역 계획에는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 건축을 해야 되니까 기억,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뭘 지을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얼마나 갈지, 간선도로 등의 주요 기반시설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시설 및 지구 단위의 결정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용적률 몇 프로, 건폐율 몇 프로, 높이 얼마, 어떤 용도 이런 걸 담아서 입지기지 세수구역 계획을 짠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오른쪽 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가로 5번 입지기지 세수구역 안에 행위제한 있나요? 입지기지 세수구역에서 행위제한은 용도, 지역, 지구에서의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뭘로 정한다? 입지기지 세수구역 계획.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예를 들어서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안에 1km 이내인데 이 1km 이내 대상을 뭘로 지정하겠다고? 그러면 입지기지 세수구역 지정할 때 용도 지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 또 길 건너 철공선을 준 공업지역, 그러죠. 그 다음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 또 전용 이종 전용 이런 식으로 용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50% 용적률 100%, 준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 용적률은 얼마? 500? 걔는 준주거 아니야? 400. 그러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입지기지 세수구역 지정했으니까 여기 적용할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계획 짤 때 만약 건폐율은 65%, 용적률 280%를 한다 그러면 얘보다 낮은 애들은 완화하는 거고 높은 애들은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화 또는 뭐하여? 강화해서 입지기지 세수구역 계획을 짜겠다는 얘기지. 그러죠. 이 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건물 못 짓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입지기지 세수구역 안에서는 지자체 조례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지. 뭘로? 입지기지 세수구역 계획. 그 계획 짤 때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높이 얼마 정해요, 안 정해요? 그 왼쪽 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 그 내용 아니요? 건물의 종류, 용도, 규모, 건폐율, 기반시설 확보 어떻게 할지를 담아서 계획을 짜라는 얘기야.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 지을 수 없어. 그러면서 다시 왼쪽으로 오면 가로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이라고 돼 있지요. 입지기지 세수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기지 세수구역 계획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결론은 입지기지 세수구역 지정할 때뿐 아니고 변경도 마찬가지지만 입지기지 세수구역 계획이라는 걸 짜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짤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 정도면 알면 돼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자, 나머지는 특례 기존 이런 것들은 시험에 언급되지 않으니까 넘기세요. 쭉 넘어가면 언급 안 됩니다. 127페이지 또 제목이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자, 그러면 봐요. 얘들이 용도 지역, 얘들이 용도 지구, 얘들이 용도 구역들이잖아요. 야들은 전부 다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주민들이죠, 주민들. 이런 것들 지정 변경에 대한 도시군 관리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주민들이 입안하는 게 아니고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 제안할 수 있다 없다? 대답을 함부로 하지 못할 뭔가 분위기가 있는가 봐요. 예?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제안 들어가면 며칠 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준다고. 45일 연장 30일 75일 뭐 해서 뭐 링게를 꽂고 75일 그죠? 비용 네가 내라 뭐 그러죠? 그리고 야들 주민들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니까. 뭐들로 평생을 그렇게 엉들려 살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주민들이 이거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되지. 지구 단위는 되지. 지금 나오는 지구 단위 계획. 야하고 기반시설하고. 그죠? 야들 안 된다고. 얘들은 제안하면 안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은 되지. 그때 동의 얼마 얻어야 돼요? 동의 있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제안할 때. 박스에 이게 했을 때 맨 위에는 가로치고 5분의 4, 2번, 3번 묶어서 3분의 2 했잖아요. 지 할 때.
기반 시설은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일단 뭐 기억 안 나니까 그러면 49페이지에 올라가 보면 프린터도 붙어 있고 동그라미 1번은 5분의 4 동의, 2번, 3번은 3분의 2 동의라고 깔끔하게 그냥 돼가지고 그 시기 뭐 빨간 줄에다가 형광펜에다가 파란 펜으로 이 집 식구들은 세 가지 색깔로 프랑스 영화 찍는 것 같아요. 브루, 레드, 화이트. 옛날에 프랑스 영화 있어서요. 그런 영화 있어요. 세 가지 색, 블루, 뭐 레드, 화이트 해가지고. 그래놓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영화 한 편 다 찍었는데. 다시 돌아오셔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쉬었다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다 하는 거. 찬물 한 잔 먹고 올 때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메모 좀 하셔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하듯이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야도 그렇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문제가 답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손으로 써도 없다고 이러잖아요.